자, 이제 식품위생법부터 이제 법규 파트 제1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법규 파트를 보시면은 우선 2022년도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2022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아이들도 다 책에다 넣어놨어요, 이미. 그러면 책에 예를 들어 공유주방 아까 이야기했던 거 2021년도 12월 30일자로 시행된, 그러니까 현재는 공유주방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내가 올해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지금 혹시 영상에서 경상남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작년 거를 보는 게 나아요. 올해 내가 수업한 내용은 22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된 애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한번 19년도에 난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20년도 대비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추가 채용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때로 따지면 20년도 1월 1일자 걸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시 뭘 빼야 되지? 막 이래가지고 작년도 걸 들었다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책 자체가 22년도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22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시행되는 것도 다 들어있음을 선생님 먼저 말을 할게요. 자, 그럼 8페이지부터 살펴보면은 식품위생의 목적 및 정의부터 나오거든요. 목적 및 정의부터 나오면 이 목적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밑에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그냥 기출 페이지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시험에 다 나오는 몇 번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우리 집 가훈은 화목 이런 거 아니다. 우리 집 가훈은 앞으로 WHO 식품위생 정의가 우리 집 가훈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 왜 이렇게 사랑하나 그거를 할 정도로 많이 나왔고 먼저 이제 목적부터 보시면은 위생법의 이제 1조에 보면은 목적이 나와 있고 모든 법령의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들어 있어요. 왜냐면 식품위생법에 보시면 1962년 연도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정말 예전에는 기출된 적이 있어요. 예전 너무 옛날이에요. 근데 문제집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저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알아둬야 되니까 생뚱맞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62년이 이제 이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령은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 제정된 법을 고칠 거잖아요. 그러면 개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몇 년도에? 1962년도. 그래서 옛날에 막 2013년, 12년 이럴 때는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단답형처럼. 그러면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제정된 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1962년 단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실 찍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으면 몇 년도를 찍어야 될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62년도 봐두시고요. 목적을 보시면 4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두 번째,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세 번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번째,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마지막에 약간 대한민국 노래 애국가가 쫙 흘러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 국민보건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우리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는 위생직 공무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생의 정의를 보시면 위생의 정의,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라는 요 4글자의 정의가 위생법에 있는 정의 하나, 그 다음에 WHO 정의 2개, 이게 2개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위생법의 정의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자. 자, 요 5개의 단어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은요,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자.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020년도 4월 경기도 경력경쟁에서는 이 단어 중에 식품 첨가물에 괄호를 넣고 용기에 괄호를 넣은 다음에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쉽죠, 사실은. 금방 풀어요. 1초 만에 풀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렇게 느낄 만큼. 근데 실제로 이렇게 괄호 넣고
1번, 2번, 3번이 짝지어져 있는 이렇게가 20년도에 나왔어요, 실제. 자,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위생이란 하면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에 힌트,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에 대한 위생? 음식에 관한 위생.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자,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두 번째, WHO 정의를 보시면, 자, WHO 정의는 19년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기본 이론 할 때, 지금 22년도 데뷔잖아요. 그러면 21년도랑 20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본 이론에서 어디 나왔다 이런 거 내가 이제 최대한 말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에 교육청에 나왔습니다. 이 WHO 정의. 그래서 20년도에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방직에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WHO 정의는 괄호 놓기 하기가 더 많아요. 괄호 넣을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공간에다가 괄호를 넣어가지고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뭐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가 2개 정도 이렇게. 그리고 경기도 경력 경쟁도 당연히 몇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이제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문제집에 다 있어요. 뭐 생육에 있고 그다음에 건전성을 제일 많이 나오는 뭐 건강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건전성, 건강성, 안전성을 안정성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괄호 넣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WHO 정의는 무조건 달달달 외워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19년도에 WHO 정의가 한번 아주 이상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거였냐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WHO니까 당연히 영어잖아요. 그거를 한국인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책들은 생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재배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단어가 뭐냐면 그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가 가장 정확한 단어래요. 그런데도 생육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단 한 권의 책에 사육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육.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사육이 틀렸다 그래도 여기 답을 많이 했는데 사육이 맞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육도 어차피 뭘 기르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은 3개로 기억하셔야 돼요. 생육, 재배, 사육 3개. 다 기출된 적 있어요. 그래서 생육, 사육, 재배 전부 다 어떤 게 나와도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9년도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사육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답이 됐을 때 한 명 울고 한 명 웃고. 처음에 그 복원했을 때는 사육인 친구들이 울었어요. 나중에 사육인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복원답이 경기도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설 특강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돼요. 또 논란되는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사육이 있었던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 여기 섭취의 괄호 많이 나옵니다. 자, 괄호 그래서 첫 번째 생육의 괄호 나올 수 있고 생산, 제조 괄호 나올 수 있고 섭취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영어로는 safety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고 하면 틀려요. 안전하다는 safety가 들어있고요.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wholesomeness가 있습니다. 이 실제 그 WHO 정의를 봤을 때는 wholesomeness가 들어가는데 건전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마지막에는 soundness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영어까지 이제 막 분석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사운니스여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책에서는 악화 방지 또는 완전 무결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라고 이 3가지에도 괄호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19년도에 사육과 함께 아이들을 이제 그 수렁에 빠뜨렸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육이라는 표현이 있는 책에서는 3개가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3개가 아니고 안전성, 건전성 2개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도 내가 그때 영어 선생님한테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홀썸니스나 사운니스가 둘 다 건전성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을 똑같이 그냥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실제 맞는 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네, 그때 19년 동안 20년 백제 특강 막 이런 거 할 때도 말을 하나씩 바꿔가지고 없애고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선지를 길게 해가지고
약간 자세히 보면은 그 원리를 찾아라 같이 어디가 틀린지 찾아내기 어려울 그런 거 연습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WH 정리는 함정이 여러 번 있었고 생육에서 사육 재배인 것까지 그다음에 생산, 제조, 사람한테 섭취 여기에 섭취 말고 그 섭취하고 유사한 단어에서 애들이 헷갈렸던 거 뭐냐면 유통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나오니까 유통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면 섭취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섭취 부분, 그다음에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3개. 그리고 악화 방지가 없이 그냥 안전성, 건전성만 나와도 맞는 표현. 이렇게. 이 한 문장이 아주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3번째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가 나와 있는데, 자,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를 보시면 우리가 위생하면은 크게 식중독 파트와 감염병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에 관련된 그림이 옆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그림이 있고 식중독 동그라미, 그다음에 감염병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교집합 부분이 있죠. 교집합 부분이 뭐냐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인 거. 그러니까 감염병인데 식품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거나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식중독과 감염병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의 범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실제 이게 기출이 될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식품위생은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틀린 보기가 된 거죠. 왜? 식품위생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적용됐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식중독은 세균성, 자연독, 화학적 있고 감염병에는 경구, 인수공통,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해 요인 한번 봅시다. 위해 요인은 역시나 작년도 올해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쉬운데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해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 내인성이 있죠. 내인성, 그러니까 위해 요인은 우리가 뭔가 장애를 주는, 우리가 해를 끼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식품 자체나 식물 자체나 동물 자체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속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인성이라고 하고 아니야, 난 만든 게 아닌데 밖에서 들어왔어. 그러면 외인성이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기성이란 단어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어떤 식품을 할 때 식품 가만히 그냥 먹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감자를 내가 삶아 먹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슬라이스 해가지고 튀겨 먹으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조리 방법에서 내가 되게 높은 가열을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조리하는 과정 또는 뭐 발효가 일어났다거나 저장하는 기간 동안 이 식품 안에 있는 A와 B가 둘이 만나서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유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인성부터 살펴보시면 식품 고유 성분이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는 자연독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과 동물성 자연독 등이 있고 또 생리작용 성분이라 그래서 뭐 생리적 작용을 하는 식품 고유의 유해물질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외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로 인해서 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생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중독균이 식품에 들어온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증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곰팡이가 피어서 거기서 독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인성, 생물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위성은 우리가 보통 화학적 식중독 파트에 나오는 친구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농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나쁜 첨가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제 그 자연적으로 그게 만들어져서 들어간다기보다 집어넣었다거나 이런 거다 잔류했다거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유기성을 보시면 유기성은 작년 교재까지 제가 그냥 통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올해 21년도에 지방지가 교육청에 전부 유기성이 나왔는데 그 유기성 부분에서 니트로스 화합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했다. 그래서 제가 빈출 강의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교육청에서도 답이 니트로스 화합물
이 나왔는데 지방직 시험에 똑같이 니트로소 화합물이 같은 날 시험에서 문제은행이 있는 거야. 내가 막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이제 모든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는데 보통 책들이 이제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구분해서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구분해서 그전에는 그냥 딱 정리만 했었거든요. 근데 구분을 우선 해뒀는데 물론 책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 이게 위생이지 내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의 숙명을 느꼈어. 미생물도 그렇게 책마다 다르더니 그래 이게 위생이지. 그걸 정리해놨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조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교님도 이제 이 위생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책마다 표시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내가 이 책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딱 바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마다 다르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인데 사실은 우선 1번으로는 크게 이것들을 구분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유기성인데 물리성. 뭐 화학성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유기성, 위해 요인들은 뭐 벤조피렌이라던가 가열 유지 그다음에 조리 과정의 가열 분해물 이런 것들은 뒤에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이고요. 니트로스 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니트로사민과 관련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이어서 요런 부분들이 그냥 통으로 나오니까 크게 이제 구분을 막 심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 화학적 식중독에 식품의 제조,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화합물 파트에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유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감자튀김에 아크릴아마이드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유기성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요 정도가 있다 보시고 뒷장 넘어갑니다. 자, 식품위생행정기구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조직도는 식약처의 조직도입니다. 식약처의 조직도고 이 식약처의 조직도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이 되면서 그때는 격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제집은 다 정답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식약처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식약청장이 아니고 처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맨날 문제집을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기구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크게 바뀌진 않고 만약에 이 정부가 끝나면 또 한번 이제 좀 민감하게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됐어요. 이게 식약처 조직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드렸냐면 이미 올해 상반기 수업 때 프린트로 다 나눠줬습니다. 특별반 때부터 다 나눠줬던 거를 이제 책에 실은 것 뿐인데 우선 어디 부분을 보냐면 우리가 조직도를 전체적으로 보진 않고요. 식품안전정책국만 봅니다. 이 국만 봐, 이 국. 이 국을 보는데 이 국이 원래도 5개가 있었거든요. 과가. 근데 이 과의 명칭과 하는 일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첫 번째 식품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옛날에도 안전정책과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럼 안전정책과부터 먼저 보시면 얘들은 뭐든지 총괄하는 아이들이에요. 총괄 조정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식품, 그다음에 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의 총괄. 그다음에 위생법 같은 거 개정 운영. 그다음에 허가 신고 등록 관련, 그러니까 영업 허가 신고 등록 총괄. 그죠? 그리고 이제 4번에 있는 내용이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뭐 식품 등에 관련된 법인 단체 관리 이런 것들 좀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 등 기준 규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생법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 말했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 5가지에 대해서 공전이 있어요. 그러면 식품 공전이 있고 첨가물 공전이 있고 기구, 용기, 포장에 공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정확한 명칭은 기준 및 규격이에요. 그래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인데 이 아이들을 다 묶어놓은 책을 공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공전이 되게 익숙하죠. 특히 이제 식품 전공하면은. 근데 이 공정과 관련돼서 총괄 조정하는 것도 안전정책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8번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거나 그다음에 9번의 내용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가품질 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정책과가 원래 15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7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바뀌었다거나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식약처에 들어가셔도 괜찮고 요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거를 들을 때 무슨 말을 들으면 되냐면 이번에 바뀌었더래 라고 하는 말 선생님이 하잖아요. 올해 바뀌었대. 그러면 이런 거 바뀌었구나 체크해 두시면 바뀐 사항을 기억하는 거는 아주 괜찮은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번과 9번의 내용이 안전정책과의 새로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식품관리총괄과라고 있죠. 예전에는 여기가 식품안전관리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식품관리총괄과가 됐고요. 이 과에서는 뭐를 하냐면 보통 뭔가 지도 단속, 그다음에 식품 등의 수거, 그다음에 불량 부정식품 단속 업무 총괄 조정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7번에 보면 위해 식품 등의 회수 관리 총괄, 11번에 이물 보고와 관련된 내용, 16번에 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게 이 식품관리총괄과가 하는 거고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바뀐 명칭이에요. 세 번째 예전에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였거든요. 근데 이 과가 해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누가 빠졌냐면 표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식품안전인증과예요. 그 이름에서 이미 해썹이야. 우린 해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안전인증과는 해썹과 관련되어 있는 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표시 부분만 따로 과가 분리가 됐어요. 자, 그 내용을 뒷장에 보시면 자,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과에 나올 거고 중간에 네 번째 과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인데 예전부터 있던 과예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했다가는 어떤 사단이 일어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메인으로 식품을 하고요. 여기에서 슬쩍슬쩍 건드리는 부분이 축산물 파트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 축산물 파트가 공전에도 같이 들어왔고 해썹도 같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표시와 관련된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축산물을 전체 다 하기에 축산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식품화학에서 선생님 말한 적이 있죠. 선생님이 세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식품미생물, 식품위생, 식품화학.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말하고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 이러는데 식화를 하고 있는데 식화는 이상하게 식화에서 먼저 건강기능식품이 나왔어요. 시험에 올해 상반기에 쏟아져서 세 지역에서 나왔어요. 교육청에 나왔죠. 교육청에 6월 달에 나왔어요. 교육청에서도 근데 식품위생에 나온 게 아니라 식품화학에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화학 책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디어 발을 담궜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약간 그런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식화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서도 법률을 다루고 있고 막 고시형 원료, 거기는 이제 기능성 식품이어가지고 고시형 원료, 개별 인정형 원료 막 그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개정판에 그걸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위생이 출제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이제 데리고 와야죠. 건강기능식품을. 그래서 축산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간중간에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가 우리가 지금 보는 그죠? 식품안전정책국에 같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과는 식품표시광고정책과라고 되어 있죠.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여기가 주류안전과 관련된 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해썹과 같이 있었던 식품표시 광고가 관련된 정책과가 여기 들어왔어요. 자, 뒤쪽에서 우리가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률을 공부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률 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있어요. 축산물도 들어있고.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광고표시법을 또 볼 거예요. 다른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인이고 이거와 관련된 많은 법과 고시를 살펴봐요. 우리가 위생법규 공부해서 이 중에 하나가 광고표시법이 볼 건데 이 광고표시법을 할 때 이 법령 안에는 대상에
축산물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생법에는 축산물이 대놓고 없어요. 왜냐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는 축산물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기능 관련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인가? 그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법에서는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식품표시 광고 정책과는 지금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거예요. 광고표시법. 이 법률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걸 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 중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영양표시도 있고 나트륨 함량 표시도 있고 그다음에 소돼지도 있고 그렇죠. 유전자 변형식품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식품위생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다른 법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가.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밑에 소관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관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관리하는 부처들이 이 소관부처가 만약 궁금하면은 법제처. 근데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볼 수 있는데 법 이름이 딱 있어요. 그리고 옆에 소관부처가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관부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 교육청 시험에는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시험에 또 보기에 학교급식법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그러니까 소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위생 들어간 애들은 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수입식품 같은 경우도 한참 갑자기 수입식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위생법에 다 있었는데 그 수입식품만 빼다가 다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식약처. 그다음에 주세법은 세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예요.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술에 그 도수가 있잖아요. 이 도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거 관련돼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소금산업진흥법은 소금이니까 해양수산부,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먹는물관리법이지만 먹는 물이지만 이거는 환경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수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원산지표시법. 그럼 이거 원산지표시법 같은 경우는 누가 없냐면 식약처가 없어요. 그렇죠? 원산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식약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소관부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관련법 및 고시를 보시면 자, 식품위생법과 이제 오늘 이제 만약에 처음 나랑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선 법률이란 단어 썼다가 고시란 말을 썼다가 시행령 썼다가 규칙 하면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고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공부할 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뭐가 있냐면 법규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외우지? 시험에 나오면 내가 맞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와 어차피 법령을 공부해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공무원을 해야 되잖아요. 법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정심판도 때리고 아저씨 뭐 잘못했는데 그건 이 법에 근거한 거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런 거야. 해썹을 배울 때는 나는 해썹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장님이 되는 거야. 이제 하지 않으면 우리 집 생계가 달려있고 이러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위생법은 실제로도 학생들이 지금 공무원들 다 발령 나잖아요. 선생님 진짜 법령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법령이면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책을 들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고시를 봐야지 이걸 보면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내가 시험이지만 내가 어차피 공무원에 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이 거기 가서는 사실은 막 1급 감염병은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잘 안 나오잖아요. 화학에 가서 산염기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화학은 진짜 짤데기 없는 화학은 시험 때문에 하는 김병희 선생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그냥 화학은 시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건데 위생은 우리의 생계, 내 인생과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유튜브를 찍어 생각 중이에요. 위생이 더 중요하냐, 화학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 언젠간 찍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보시면 위생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메인은 식품위생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조가 많아요. 제가 다른 관계법령을 봐도 뭐 학교급식법 몇 장 안 돼요. 다 증진법 얼마 안 되는데 위생법이 제일 크고 개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위생법 항상 센시티브하게 보셔야 되고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이제 이런 거예요. 법률에서는 크게 말해요.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시행령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거 잘못 아닌 경우도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더 자세하고 이 식품은 이렇게 할 때가 시행 규칙인가. 하위 법령으로 큰 법률 밑에 그거에 대한 시행령, 그거의 시행령에 대한 시행 규칙 이렇게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가장 정확히 볼 수 있고, 근데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옛날엔 나 옛날 사람이 지금도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애들 어플을 보니까 뭐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니까 다 법이 다 뜨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 사이트 아니면 잘 안 믿어. 이런 게 있어. 왜냐면 이게 학생의 시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서 그걸 갖고 와서 그 사람이 안 갖고 올 수도 있잖아. 늦게 갖고 올 수 있잖아. 나는 불안해서 항상 식약처에 가고 항상 법제처에 들어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제처에 가면 이제 법령을 볼 수가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면 그 밑에부터 보시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돼 있죠. 아까 말했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 밑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고시라고 표현해요. 고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식약처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식약처에. 그래서 이렇게 고시, 관련되어 있는 고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게 해썹이에요. 해썹도 관련된 고시, 해썹 고시. 그러니까 해썹과 관련된 조항이 위생법에도 당연히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선행 요건은 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시에다 따로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해썹. 그 다음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같은 것들 법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 엄청 많이 되고 표시 기준은 내용이 거의 공전만큼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있죠? 이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 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안에 있어요. 근데 유전자 변형식품은 따로 있어요. 표시 기준이.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은 안전성 심사와 관련된 것도 따로 고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아까 방금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죠. 이게 이제는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18년도인가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식품은 식품위생법이 있죠. 그 다음에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법 아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법률이 있는데 그 안에 표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식품위생법도 표시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럼 각자 표시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 부분, 여기서 표시 부분, 여기서 표시 부분만 뜯어다가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고 표시법만 해당 애들이 되게 많아진 이유가 각각에 있는 표시들을 다 모아다가 표시하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이 법률을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타법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수산물 중에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식품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살짝 볼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야 되는 식품 같은 걸 기억을 할 거고, 어떻게 표시하는, 우리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국내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순서와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문제 풀이 때 좀 더 자세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메인에서 할 게 아니어가지고. 네, 원산지도 조금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품질 관리 및 위생 감시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가시면은 식품위생법이 나옵니다. 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메인 법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법령을 조금 더 자세히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법이 이제
정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구석구석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고, 실제로 이제 19년도에도 굉장히 19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법률 밑에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 시행규칙 안에 별표가 있거든. 별표에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단서 같은 게 경북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법령 기본적으로 이제 해둘 거고, 위생법에 메인 있고, 정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위생법의 내용이 그냥 메인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생법 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항만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이 위생법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타 법이나 타 고시들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 다 섞어놓으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는 이 방금 뭐 3번에 쭉 읽었던 위생법 법령과 관련되어 있는 타 법의 조항들 또는 뭐 관련 고시들 이런 것들을 박스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건 위생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을 읽을 때는 제가 이 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법을 가르칠 때부터 애들한테 항상 이거를 가르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찾아보거나 내가 공부를 할 때 5조 2항 3호의 과목 하면은 어디에 있어 이거? 이렇게 되면 스스로 공부를 절대 할 수 없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는데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법 읽는 것, 가장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1조라고 이렇게 1조라고 써져 있는 조가 있어요. 조. 그러면 위생법은 102개의 조가 있어요. 102조. 1조부터 102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 파트 여러분들이 위생법 1장의 맨 끝에 101조가 있어요. 과태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102조가 있는데 이렇게 2조라고 하는 큰 개념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원문자 1이 있거든요. 이거는 1항이라는 뜻이에요. 1항. 그러면 원문자 3번은 3항이라는 거예요. 3항. 자, 그 다음에는 이 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땡. 그러면 이건 2호라는 거예요. 2호. 그럼 이건 2조 1항의 2호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땡 다음에는 뭐가 올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가가 올 수 있어요. 가. 그러면 이 가를 뭐라고 읽으냐면 가목이라고 읽어요. 가목. 그러면 2조 여기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은 법령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2조 1항 2호의 가목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조부터 보시면 1조는 목적이라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2조부터 볼게요. 자, 2조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의는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원래 웬만하면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자막 안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자꾸 외우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 그냥 외워야 돼요. 알았죠? 자, 그 용어의 정의가 잘 구분해 두시고,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외웠는데도. 자, 1호부터 봅니다. 그럼 1호부터 봅니다라고 하면 뭔지 알겠죠? 1땡이에요, 1땡. 1호에 보라고 하면.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써져 있으면 틀려요. 보기에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그럼 뭐라고 써야냐면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죠. 자,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단서에서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이 단서를 빼먹고 말을 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식품의 정의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단서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위생법에서는. 자, 두 번째 볼게요.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게 첨가물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여러분이 출제자여도 낼 수 있는 문제가 10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괄호 넣기를 넣는다거나 말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단맛, 감미, 착색, 색깔, 표백, 그다음에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서가 또 있어요.
그죠? 이 경우라고 써 있죠. 이 경우, 자, 이런 게 첨가물이야. 근데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구 용기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잘 없앴는데도 섞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첨가물 파트에 가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들어가면 식품 첨가물이 쫙 나오고 큰 파트 두 번째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가 나오는데 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도 첨가물에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여기 단서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나중에 나올 때 아, 그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가물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단어는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 여기 밑줄. 자, 분해 반응 이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해 반응으로 얻은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해 반응 말고 다른 반응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구 볼게요. 기구.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다음 강목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항을 읽을 때 먼저 괄호 밖에 있는 걸 먼저 기억하고 단서를 따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기구라는 건 뭐냐면 식품이나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그 밖에 물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목을 볼게요. 강목에 그랬잖아요. 가 먼저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해서 담는 거,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게 기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쓰는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기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기구는 대충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단서가 나와요. 자, 기구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괄호 안에 보세요. 자, 괄호 안에 보면 첫 번째 예외는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이나 수산업이냐 뭐냐면 이렇게 낚시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농사한다거나.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 자주 나왔던 보기, 그물, 어망, 탈곡기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진짜 안 나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거 막 별표 치고 막 12년도 막 13년도 그물.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이렇게 수산업, 탈곡기, 어망 이런 것들이 예시에 자주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예외. 이거는 뭐냐면 기구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다음 중 기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1번 도마. 뭔지 알겠죠? 2번 탈곡기. 그럼 탈곡기 답이야.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이건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신설된 건데 그러니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중 기구가 이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1번 탈곡기, 2번 어망, 3번 세척제, 4번 칼. 뭐 이렇게. 그럼 칼이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생용품 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법령 안에 이 법이 생긴 거는 그 생리대 파문이 일어나면서 이 법령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걸 여기다 모아서 관리를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보시면 2조의 1호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박스에 집어넣어 놨죠. 자, 그러면 1호의 위생용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척제. 이게 위생용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군 보조제. 그다음에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생용품에 들어가고 기타 위생용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일회용 컵이라던가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종이 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뭐 이런 게 전부 다 일회용품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처음에 이게 바뀌었을 때는 잘 봐두자.
뭐 예를 들어 일회용 이쑤시개나 또는 뭐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위생용품의 용어가 나왔을 때는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근데 이 위생용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곧 언젠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5호를 볼게요. 용기 포장이 나왔습니다. 용기 포장. 자, 기구 용기 포장. 그러니까 이들의 단어들의 지금 정의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기구가 나왔고 용기 포장이 나왔어요. 용기 포장은 뭐냐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예요. 용기니까 넣고 포장이니까 쌌죠. 그 다음에 이 식품과 식품 첨가물과 함께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이 용어의 정의를 외울 때, 용어들의 정의를 외울 때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주고받을 때 건네는 물품은 용기 포장이고, 담거나 이러면은 기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5의 2를 한번 볼게요. 자, 5의 2를 보시면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유 주방. 자, 이 공유 주방의 내용은 2021년 또 혹시 모르니까 12월 30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1년 뒤에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유주방은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공유하는 개념이죠. 공유 경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주방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문제는 거기서 식품 관련 식중독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유주방에 대한 조항들이 현재 이 지금 우리의 1단원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은 전부 다 12월 30일이고 마지막에 과태료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키지 않았을 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태료는 원래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애써 또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주면 외우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 안산 식중독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살아났어요. 원래 없다가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4월 달에는 안 해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행되고 있고 이제 300만 원에 공유 주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도 요즘 또 트렌드에 맞춰서 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공유주방과 관련된 모든 조항은 다 이때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주방의 개념이 나왔죠. 공유주방이 영업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나올 거고 위생관리 책임자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위생관리 책임자를 세워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법이 제일 먼저 바뀌는데 그 밑에 있는 고시들까지 아주 세세한 법까지 다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용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 이때 시행되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반발도 많이 있을 거고. 우리 이렇게 이미 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런 거 있겠죠.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이 조금씩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선 정의나 이런 부분에 공유주방이 등장했기 때문에 또 내년 4월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또 이제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공유주방은 뭐냐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한 사람의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시설을 갖춰진 장소를 공유주방이라고 우선 정의를 했습니다. 자, 대충 알겠죠? 공유주방 뭔지. 자, 그 다음에 6호에 위해가 있습니다. 위해는 올해 4월 달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경기도 경력경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아이들이 실수를 했죠. 실수를 했던 이유가 이제 6호에 있는 위해하고 그 다음에 11호에 있는 식품위생하고 앞에 단서가 똑같다 보니까 빨리 문제를 푸는 상황 속에 식품 위생을 고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거의 울었죠. 나와가지고 울었어 이제. 그렇죠. 그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맞자보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예요. 무조건. 자, 왜냐하면 위해를 보시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독수리 5용제가 딱 나와요. 거기에서
존재하는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위의 핵심은 이것들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그죠?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치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위해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위해 부분에 괄호 넣기가 나왔다. 괄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해를 골라야 되는 거였어요. 자, 9번에 보시면 9호에 영업이 있는데 영업에 있는 조항도 개정된 상황입니다. 시행은 똑같이 12월 30일자로 시행이 될 건데 지금은 시행되지 않아요. 자, 영업을 보시면 우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그죠? 지금 보면 이 둘을 먼저 언급했어요. 이 둘은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나머지 셋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모든 업을 영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단서가 있죠.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원래 기존의 영업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 식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뭐 농사 짓고 막 이런 건 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이하 2호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하 2호에서 그러니까 9호에 지금 9호죠. 이 9호 안에서 그 뒤에 나온 내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내가 표현한 말은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법령 조항이. 이 법령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선생님도 여러 번 읽어보거든요, 항상.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거를 어떤 단어로 말하냐면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표현하겠대요, 얘가. 왜냐하면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경우라고 두 번째 단서가 있어요. 자, 영업이 이런 정의가 있는데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그러니까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여러 번 생각하고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공유 주방이 처음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유 주방을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는 것을 영업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 주방에서 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그것도 영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우선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영업 내용이 있고 거기에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그다음에 공유 주방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그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라고. 근데 여기 식품 제조업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앞에 방금 선생님 설명할 때 영업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뭘 만들고 막 이런 거를 거기서 그다음에 수산하고 농업 뺀 거. 여기까지 이 조항을 공유 주방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다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가죠. 자, 요렇게가 영업에 그래서 개념이 넓어졌어요. 영업에 공유 주방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12월 30일 시에. 자, 10호까지 하고 우리 10분 쉽시다. 영업자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영업에 이제 들어가면 영업을 쭉 공부를 할 건데 영업에는요.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한 자를 모두 다 그런 대표님을 영업자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10분만 쉽시다.